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허재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과 출신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심을 존경과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를 위해 불철주야 절치부심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육환경 만들기에 전념하시는 김상권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동구천 출신 민주당 박인범 의원입니다.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20여 년 악착같이 또한 성실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노력해온 결실로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 발전해온 이 즈음 온 나라 구석구석이 모두 복지를 외치고 시대의 담론으로 부상한 지 꽤 되었나 봅니다. 사람이 사람같이 대우받고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및 수혜를 보장받는 것을 복지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또 최고의 복지는 두말할 나이도 없이 일자리다 라고 많은 우리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청년층 및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일자리 바람은 너무도 절실하고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애쓰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만 해도 보통 100대 1, 아니 그 이상의 치열한 시험 전쟁을 치르고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현실이고 보면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는 것보다 어렵고 문턱이 매우 높아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정과 기업 형편 등이 좋지 않아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이른바 구직 단연자 군의 비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배움이 덜한 저소득층 및 500만 장애인들의 취업의 기회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보다 더욱 큰 장벽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취업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고 취업 사이트인 인크루트가 주요 기업 275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인사채용 부문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무엇이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기존 인력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에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35.6%가 대답했으며 이어 우수한 국내 인재를 채용하겠다 하는 것이 19.3%로 나타나고 기존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만 유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17.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의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큰 폭의 신규 채용이나 구조조정보다는 기존 인력의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성과 창출과 경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듯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과 같이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 명으로 취업률이 1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80여만 명과 비교해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전체 실업 현황과 청년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말 3월 말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 600만 명 중 실업자가 27만 1000명으로 전체 실업률의 4.5%이며 그중 청년 실업률은 8.6%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실업 현황에 있어서는 2010년도 전체 장애인 50만 704명 중 19만 2770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38.5%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고용률 수치보다 조금은 높으나 많은 문제점과 지원의 손길이 필요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자리 창출은 긴급하게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들의 최선의 보호책으로 사회, 경제, 복지적 관점에서 그 대안을 찾는다면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 정책이 크게 주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그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인정을 받은 기업으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 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자 하는 영리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적 기반을 배경으로 성장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받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부 및 지자체별로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경영 지원, 판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2010년도 12월 말 현재 501개가 되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88개이며 예비 사회적 기업이 138개가 있습니다. 전국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88개소에 2,909명으로 한 개 기업당 평균 31명이 고용되고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 138개에 2,156명이 종사의 평균 1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 정책은 양호한 편이지만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의 12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한층 가열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 기업은 미국에서는 860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전체
경제활동 인구 대비 9.8%에 이르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평균 전체 고용률의 5%에서 9.8%의 종사자를 두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 속에 급속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사회복 서비스의 확충, 기업의 사회 공헌과 윤리적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며 아름다운 사회 통합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도내 전체 기업 수가 61만 1,607개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수는 너무나 초라할 정도라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불과 인증 88개, 예비 138개에 고용인원 16명에서 31명 사이에 열악한 조건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적 기업 육성 비전 및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적이고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 성공 모델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육성책과 판로 지원을 부단히 모색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낮습니다.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도 4억 9천만 원, 2010년 6억 6천만 원, 2011년 16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열악한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뼈아프게 느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굳은 마음으로 노동운동의 현장을 힘차게 활동하시던 그 열정과 도민을 아끼시는 그 뜨거움으로 청년,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강한 도정의 드라이브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도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열악한 재정과 마케팅 환경은 거듭나는 사회적 기업의 많은 장벽으로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합니다. 창업기, 성장기, 자립기,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이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국가로부터 인증 절차를 거쳤을 때만 가능하다 보니 인증률이 50%를 넘지 못하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성법에서 정하는 인증 요건은 사회적 기업에게는 큰 문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7개의 인증 요건 중 독립된 조직 형태와 유급 근로자 고용, 그리고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규약 등의 4개 조항만 충족되면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형 대표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다문화 세터민 환경 분야 등 10개 분야에서 연계 모델 발굴 육성과 31개 시군 내 1시군 1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노력하고 있음을 압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의
따뜻한 배려와 다부진 정책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사님이 사회적 기업 업무를 직접 챙기셨으면 합니다. 농림부의 농어촌 공동체 사업, 복지부의 자활 사업 등이 있으나 각기 소관부서와 전달 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 또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의 중간 조직은 경제투자실 또는 보건복지국 산하 조직보다는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나 도지사 직속 부서로 설치하여 도지사님이 직접 챙기시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소관부서인 일자리 정책과는 간사의 기능을 하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기업 전담 기금의 확보입니다. 초기 인증 사회적 기업의 대부분은 2005년부터 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한 인건비 지원을 받아왔으나 2010년부터 최대 지원 기간인 5년이 지나면서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어 사업 규모 및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2010년부터는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시작된 사회적 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의 거치 기간이 종료되어 상환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을 지역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 2010년에는 사회개발비 지원, 2011년에는 인건비 지원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등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별도 고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삼성과 성균관대와 함께 SGS 사업을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이에 대한 확대를 비롯하여 창업 단계에서 구체적 지원 정책을 요구합니다. 넷째, 북부 지역의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시군의 인증기업 분포를 보면 수원, 안산, 성남, 고양, 파주 이곳에 절반이 넘게 있는 반면에 북부의 열악한 조건에 있는 동두천, 가평, 연천 지역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조차 한 곳 없습니다. 북부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복 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 개발을 통한 사회적 기업이 더욱 필요하므로 행안부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별도로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의 예와 같이 지역 공원형 사회적 기업 시범 사업 실시와 구체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과 육성과 착한 소비문화 전개 및 판로 지원체계 강구입니다.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원칙을 세워주시고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시범 사업 등 계약 참여가 원활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 열거한 사항이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잘 이루어 나가길 바라면서 경기도는 사회적 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기에 경기도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입니다.